2023년 7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 30 오후 4시입니다. 내가 집안의 일을 돌보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정산을 따랐습니다. 하루바삐 새로운 세상을 보자는 일이온데 이렇게 시일만 끌므로 집에 돌아가서 친지 근속을 대할 낯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거 이제 아마 김광찬이 그랬네요. 김광찬이 이를 보면은 김광찬이 계백을 속히 오지 아니함을 불평을 털어놓았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계백이란 때와 기회가 있는 법이다.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어리석은 짓을 버려라. 죽으려고 한다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말은 내가 정말로 그 강정산을 신앙을 할 때 상당히 내가 마음 깊이 명심해 놓은 그런 말입니다. 사지 종용도 자아 유지하고 사지 분란도 자아 유지하나니 자방은 이제 장자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방의 종용과 공명, 제갈 공명을 말하죠. 공명의 정대를 본받으라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장자방의 종용과 공명의 정대를 본받아라. 사지 종용도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제 조용하게 되는 것도 자기한테 달려 있고 또 막 일이 굉장히 시끄럽고 분란스럽고 일이 커지는 것도 자기한테 달려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신인님께서 그 진주 지수 마을에 계시다가 15살에 이제 서울역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 이제 붙잡혔죠. 붙잡힌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소년원으로 경찰이 와가지고 소년원으로 이제 끌고 갈 때에 거기서 이제 신인님께서는 책을 한 보따리 들고 있어가지고 이 책이 뭐냐, 너 아버지 책 팔로 파는 것이 아니냐, 훔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공부하는 책이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때 그러면은 이제 그 책을 그건 그렇고 이제 종용 장자방의 종용을 본받아라 그랬는데 이 종용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격이나 태도가 차분하고 침착하다 이 말이에요. 성격이나 태도가 차분하고 침착한 것을 본받아라. 막 김광찬이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하니까 내가 정말 이 강정산 신인님을 강정산을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볼 때는 신인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장자방의 종용을 이제 본받아라. 조용하고 침착한 것을 본받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신 말씀 가운데 사지 종용도 자아 유지하고 사지 분란도 자아 유지하나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인님께서 이제 서울역 앞에서 이제 그 영무원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이제 그런 대화가 오고 갈 때에 그러면은 너가 이 책을 다 공부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봐라 할 때에 신인님께서 그 암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내용을 암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천식일남이에요. 천식일남. 천식일남을 암기하셨는데 그 천식일남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니까 내가 이거와 같아요. 모든 일이 이렇게 막 불란스럽게 되고 또 조용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단 말이에요. 화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다. 그런 기절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게 이제 정산은 강정산의 이제 혼데 정산의 요 이제 그 이 시루 정자고 소정자 정산이 있어요. 그거는 조정산이고 이거는 이제 이거 저 조정산의 이제 서성이 되는 분이에요. 강정산의 생애와 사상 이 책인데 이거는 대순 종교 문화연구소에서 만든 책이에요. 이게 1979년도에 그 당시 책 가격이 1,500원 했는데 보면은 1979년 정산의 생애와 사상 가격은 책 한 권에 1,500원 할 텐데 책이 내가 사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 손에 지금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을 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많은 뭐 강정산에 대한 책은 엄청 많이 있는데 내가 일부러 잘 안 봅니다. 왜냐하니까 그 뗏목을 이렇게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그 뗏목을 버려버리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내가 성경책도 그 많이 암송한 것도 있는데 그걸 다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해요. 이제는 최종적인 결론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나타나셨기 때문에 허경영 신인님과 이제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다시 이제 뭐 기독교를 다시 뭐 이렇게 좀 암기해볼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기독교인들하고 또 대화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그 대순진리라든지 또 강정산을 신앙하시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뭐 무국대도도 그 한파지만은 강정산 사후에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김광찬이라고 하는 이런 제자들도 있었고 거기서 강정산이 이제 1901년 신축년에 도통을 하고 그러니까 상통천문 하탈질이 중찰 인사까지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02년에 이민년인데 그때 그 김영렬 성도의 집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숙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먹고 자고 이래 했어요. 그때 김영렬 성도님을 따랐던 그 김영렬 성도가 이제 안동김 씨인데 거기에 있었던 팔촌이 김자연 성도고 또한 그 많은 그 안동김 씨들이 그 구리꽃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륵 불교가라고 그 강정산 사후에 생겼어요. 생기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을 많이 이제 그 양성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큰 제자가 안내성 씨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태울주를 이렇게 만드신 태울주를 오랫동안 이렇게 암송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그 안내성이라는 제자도 있고 그 다음에 문공신이라고 하는 제자도 있고 뭐 많이 있죠. 신경수 뭐 또 신경원 또 그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제자가 누구냐 하니까 1880년생인 이제 경진생이죠. 그분이 이제 그 저기 차경석입니다. 월곡 차경석 이분이 도세가 굉장히 제일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한 600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신도수를 거느렸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차경석 성도가 제일 그 이제 제자를 많이 건너렸다 이 말이에요. 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차경석 이게 이제 토주고 이제 목주, 하주, 금주, 수주, 토주가 제일 높아요. 토주가 이제 그 차경석이고 그 밑에 이제 목주, 수주, 하주, 금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탄우 스님의 아버님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세요. 내 전에 이 말은 몇 번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강정산 사후 후에 많은 강정산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각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 강정산의 이제 생애와 사상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리고 오다가 그 이제 일제 시대 이제 그 뭐야 종교 탄압령이 막 내려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도세가 확 쭈그러져 버려요. 쭈그러들고 있다가 8.15 해방과 더불어서 이렇게 또 이 도세가 이렇게 살아났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백백교라고 하는 거 아주 그 좀 사람을 많이 몇십 명을 이렇게 죽이고 그런 게 있어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비 이 종교인데 그 자기 교주 말을 안 듣는다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땅에 파묻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교가 거기에도 후천이 온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탕명한 교수님께서 뭐 그것을 많이 밝혀내다가 또 탕명한 교수도 이제 칼에 찔려가 죽기도 하고 돌아가셨죠, 그분도. 그 정도로 사이비 종교는 진짜 겁나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 백백교 말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고 강정산의 그 가르침을 적어놓은 책이 누가 적었느냐니까 이상호라고 하시는 분이 그 자기 동생이 이정립 씨고 이정립 씨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일본 대학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한 만큼 굉장히 박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정립 씨가 이제 우주 일련, 이제 선천 우천 이런 것에 대한 그 책을 이렇게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판에 또 누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정산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 놓으신 분들이 많이 최근에 또 누구 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는 못하겠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철제가 있고 조정산이 있고, 이제 조정산이 이제 부산 그 감천 태극도에서 있다가, 태극도에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일을 보시던 분이 박한경이라고 있어요. 박한경이가 이제 1969년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판 자기 나름대로 차렸다 이 말이에요. 태극도에서 갈라져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태극도 교인들이 없잖아요. 있는데 도세는 아주 이제 약하고 그런데 비해서 대순 진리는 박한경이가 나가서 서울 중곡동 가서 세웠는데 그 도세가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지금은 이제 그 박한경이가 죽고 난 이후에 누구 말대로 오야지 주인은 없지만은 그것이 막 산산조각 나가지고 각자 도생이라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딴 그런 강정산의 이제 그 어떤 생애와 사상 에 관한 뭐 밝히는 그런 어떤 단체가 있어요. 내 이야기는 못 하겠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것을 내가 이제 말을 하기가 싫어요. 왜냐니까 참네. 불교다, 기독교다, 강정산이다. 그 총 결론이 허경영 신인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옛날에 그 공부만 했던 그런 것을 다 자꾸 잊고 싶어요. 그래서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 놓고 내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꼬투리 잡힐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살살 피해 나가야 된다고. 여기 이제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이거 김광찬이 이제 살아있을 때가 강정산 이분이 이제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1871년에 태어나가지고 1909년에 어천하셨기 때문에 39년 동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니까 원래 이제 그 또 공적 생활을 하시기는 31살부터 39세 동안 했었다고. 그러니까 단기 이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후천 성경 세계가 온다, 좋은 세상이 온다. 그렇게 하니까 김광찬 같은 분이 이제 그런 제자들이 김광찬 여기 있잖아요. 김광찬 같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강정산 돌아가실 때에 그 진짜 울음 바다가 되고 말이지. 그 전국 각지에서 오셔가지고 그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신 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픈 사람들이 병을 많이 나섰고 뭐 또 하여튼 그분의 이제 그 가르침을 사모를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엄청 많으신 분들이 오셨다. 대성인이시거든. 뭐 대성인이시고 이분은 이제 그 어떤 측에서는 이제 그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16분이 지났네. 그 김광찬이 이렇게 계백을 속히 오지 아니하면 불평을 털어놓았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1905년도 뭐 그 정도 돼요. 이 김광찬이 불평 털어놓았을 때가.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었잖아요. 한 2023년이니까 원래가 118년 전이잖아. 118년 전에도 이런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이전에는 갑오동학난이 있었다고. 갑오동학난이 있었을 때도 이분들이 이제 최수훈 대신사의 가르침을 받으신 분 아니에요. 동학이 최수훈 대신사가 만들었으니까 최수훈 대신사가 1824년에 태어나가지고 1864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오래 살지 않았지. 요즘 말로 말하면 한 40살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유교, 불교, 도교가 이제 운이 다 했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 이런 이제 선천의 시대가 끝나고 후천에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대구 달성공원에서 이제 이렇게 목이 달아나가지고 이제 그래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이분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람이 최시영이고 그런 분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도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것을 믿고 따르다가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냥 뭐 개죽음을 당했다고. 그냥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 내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렇단 말이에요. 따발총을 그냥 쎄리 갈기 뿌리니까 그 뭐 대나무 죽창 들고 설치면 많이 하고 총도 아니고 따발총이라 따발총을 가지고 갈기 뿌리니까 그 따발총도 실제로는 그 우리 하여튼 따발총 뭐 세례를 받고 죽은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도 좋은 세상을 보려다가 못 보고 죽은 거고 김광찬 이분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많은 그 태국도라든지 대순진리라든지 기타 강정찬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을 이렇게 바라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지기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과연 그 때가 언제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과연 그 때가 언제냐. 그래서 뭐 일임류 뭐 해자남분 일정 사오미 개명 일중위시 교역태 제출진 아마 기억이 얼핏 나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호토 용사 뭐 상해 일에 무고 이민 만일생이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삼인동행 70리 오로봉전 20일
717석 사모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뭐 다 잊어버렸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호토용사 상해 일에 무고 인민 만일생이다 이제 이런 말도 있고, 과연 이제 그 때가 언제쯤 되느냐 아예 이제 달린 있는 그런 강정산의 말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토용사 상해 일에 무고 인민 만일생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호토용사는 호는 호랑이고 토는 토끼, 용은 이제 진이고 사는 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그 60 갑자 그 보면은 그 상갑자, 하갑자, 중갑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60간지 그 중에 보면은 호랑이띠가 있는 것이 5개가 있고, 토끼띠도 5개, 그 다음에 또 용띠도 5개가 있고, 뱀띠도 5개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병인생이 맨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무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인생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인생이 있고, 왜 요래요? 호랑이띠는 요 5개 있어요. 5개. 예? 병인, 무인, 경인, 임인, 그 다음에 이제 갑인, 요렇게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끼는 이제 그 정묘가 토끼잖아. 정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개묘가 있고, 그 다음에 을묘가 있고, 이렇게 5개가 있어요. 토끼가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 토, 용, 뱀, 이제 용띠도 5개가 있는데, 무진이 이제 제일 먼저가 있지. 5번째 간제 보면은 무진이 있고, 그 다음에 병진이 있고, 그 다음에 임진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갑진이 있고, 그 다음에 병진이 있고, 이렇게 5개가 있어요. 뭐 사도 이제 뱀띠도 5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호토용사 상해일에 무고 인민 만일생이다 이 말을 해석을 하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5개가 연관이 되는 것이 1926년이 병인이고, 1927년이 병인 신묘, 1928년이 무진, 그 다음에 1929년이 갑자, 을주, 병인, 정묘, 무진, 기사고 그래요. 거기 그때 많이 죽는다 이건 아니거든. 그때는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은 게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1938년이 무인이고, 1939년이 기묘고, 1940년이 경진이고, 1941년이 신사라고. 그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건 아니라고. 아닌데, 언제 많이 죽었느냐니까, 6.25 사변 때 많이 죽었다고. 그래서, 6.25 사변이 1950년인데, 그게 경인년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1951년이 경인, 그 다음에 신묘, 1952년이 임진, 1953년이 계사라고. 그 4년, 그러니까 거기 호토용사 상해 일에 무고 인민 만일생이다. 이제 그렇게 보통 그 강정산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6.25 사변 때 많이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보면은, 그 다음에 이래 보면은, 여기 이제 정산의 생애와 사상에 이래 보면은, 이거 아마 23분이 지났네, 시간에. 이게 이제 보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떤 분이 그래요. 강정사는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신이고, 무국이고,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이 또 태극이고, 또 자기는 이제 황극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책은,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런 글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건 아마 이상호 씨가 쓴 것 같은데, 이상호 씨가 어떤 분은 이상호를 보고 아유 때리 죽일 놈, 쳐 죽일 놈, 막 그냥 아주 뭐 인간 쓰레기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신선을 보려면은 이상호를 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겠죠. 그런데 이상호 님이 이제 이렇게 강정산의 제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강정산 선생님이 평소에 이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 가지고 이제 그 문답을 해 가지고 적어 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이렇게 그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뭐 만들어진 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 이런 거고, 뭐 석가모니의 말씀은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당시는 이제 뭐 이제 그 뭐냐 저게 요즘처럼 이렇게 종이라든지 인쇄술이 발달돼 있지 않고, 요즘처럼 이렇게 휴대폰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석가모니 있을 때 무슨 휴대폰이 있나? 없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대신에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뛰어나가지고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들은 것을, 그 암기를 한 것을 계속 이제 자자손손 대대로 이제 그 암기한 것을 그대로 읽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것을 또 암기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대대로 전달해 가지고 전달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책으로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강정산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게 하나 있다고. 이것도 동학 신자는 최순의 갱생을 기다리고, 불교 신자는 미륵불의 출세를 기다리고. 이제 불교는 주제가 그렇잖아요. 미륵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새롭게 한다 이거고, 동학 신자는 최순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지상 성경 세계를 만든다 이거예요. 예수 신자는 그렇잖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천지를 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만 오면은 저희 스승이라 이제 하리라 이제 이랬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분이 강정산이다. 근데 강정산이 죽었잖아. 1909년에 누구말 죽었다 이러면 좀 그거 하고 좀 예의가 없이 말하는 거고, 좀 좋은 말로 말하면 화천했다 하기도 하고 어천하셨다 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딴 종교에서는 이제 소천하셨다, 뭐 순도하셨다 그렇게 하시는데,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분은 아니잖아. 사람이 뭐 그거 아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 강정산에 이제 정통을 이어받았다 해가지고, 강정산이 무국이면은 자기는 황국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제 이 세계 통일을 해가지고 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뭐 강정산 계열에도 있고, 또 강정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관계없는데 이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또 하시는 또 그런 분이 있다고. 참네. 이름 밝히기는 참 그렇네요. 그 기독교 계통에 그런 분이 있고, 또 불교 계통에 이제 또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런데 강정산이 뭐라 그랬느냐니까, 앞으로 오실 사람은 판밖에 온다 이 말이야.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강정산도 아니고 뭐 딴 것도 아니고, 완전 이분은 정치인 같지만은 또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인 같지만은 종교인도 아니고, 완전히 좀 희한한 사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참 진짜 뭐 회개망측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분 앞에 이제 절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이거 아직까지 말을 이제 마음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두리뭉실하게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우주연합군이 1882년에 창설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주연합군이 지금 창설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다 그래요. 지금도 지금 우주연합군이 이렇게 설치고 있다는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우주연합군이 이렇게 한다 이러는데 그건 그렇고 여하튼 이게 언제쯤 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제일 문제단 말이에요. 언제쯤 우리가 좋은 세상을 보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허경영 신인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제 펼쳐지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뭐 거기에 대해서 내 숱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근데 이것이 이제 과연 현실적으로 언제 오느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지금 이제 신인님께서 이제 토요 강의도 하시고, 이제 지금도 조금 있으면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몇 분 있으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얼마 전에는 7월 12일 날, 대학 교수들하고 몇 분들 모이시고, 또 천고종인가? 태고종의 이제 스님들하고도 이야기도 하셨고, 7월 12일 날 하셨더라고. 하셨을 때에, 이제 2017년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요. 원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5년 임기니까 2017년 5월 10일까지잖아요. 그러면은 한 3개월 전에 보통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2016년 대선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계속 정상적으로 나가면은 2017년 한 2월 달에 또 대선이 있지 않을까 그래요. 보통 이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게 원래 대통령 선거는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부터 전두환 대통령 그만두고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그만두면서 헌법을 바꿨단 말이에요. 바꾸면서 노태우 대통령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임기가 5년으로 딱 바뀌어졌다고. 그전에는 임기가 7년이었잖아요. 7년인데 5년으로 바꾸면서 계속해서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6사람이 대통령 선거를 전부 다 12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는 1987년, 그리고 김영삼은 1992년, 그리고 김대중은 이제 1997년, 노무현은 2002년, 이명박은 2007년, 그리고 박근혜는 2012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12월 달에 했다고. 12월 달에 해가지고 대통령 취임은 그 다음 해 2월 달에 했거든요. 3개월 뒤에 대통령 취임을 하고 이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하고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그때 5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고.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취임을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에요. 그래 취임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었을 때는 작년이지 2022년 3구 대선이잖아요. 3월 달에 대통령 선거하고 5월 달에 5월 10일 날 그때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2달 앞두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60개월을 다 채우게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가 2017년에 있다고. 2027년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연도라든지 이렇게 조금 틀릴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도 틀릴 때가 있고 막 그래요. 어제 신인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2026년에 선거가 있을 거다 그 말씀을 얼핏 하시던데, 아마 2027년 2월 달이나 3월 달 하시는 것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잘못 적는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 거는 이제 이때까지 한 거는 이제 서론이고, 나는 딴 재주는 없고, 박윤수 선생님을 내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이분은
그림을 엄청 잘 그려요. 박윤수 선생님은 그림을 잘 그리도 아주 잘 그린다고. 잘 그리고 현대 미술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현대 미술. 나는 뭐 현대 미술사에 대해서는 빵점이잖아요. 뭐 피카소 그림 내한테 한 장 줘봐야 뭐 한 장 뭐 몇십억 짜리 뭐 몇백억짜리 그림 줘봐야 내한테는 쓰레기라고. 나는 볼 줄을 모르니까. 내한테는 아무 필요 없다고. 현대 미술은 나는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대신에 말이에요. 내가 이제 뭐 또 공무원 생활을 또 오래 했으니까 뭐 수도 이게 대해서도 내가 또 어떤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 이야기 하면 좋겠는데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수도에 대해서만큼 어떤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딴 사람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또 뭐 그 수도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나는 기독교를 원래 전문으로 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기독교 신앙을 한 사람이 이때까지 예수 이후로 이때까지 가톨릭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을 제대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는 통일이 돼야 된다. 초종교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목표를 세우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와서 이제 강정상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또 일부러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요. 왜냐니까 뭐 그게 그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지금 못하고. 아이고, 그 주문도 무지무지하게 읽었다고. 저기 신고문도 무지무지하게 읽고.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지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백장 하나님이시며 미륵전불이시며 삼계대권을 주자옵신 정산상제님이시여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신 대모 고수부님이시여. 무지무지하게 읽었지. 그리고 저 서전서문도 많이 읽고, 경원 김동의 선생 문공 이영침으로 작지 집성케 하시고, 명년의 선생이 모을 것이거늘 50년의 시각성편의 총약간 만원이라 오라석이 연질이여 이제 사망의 지천하지. 대경대 부비 계제 차서로대 이천견박식으로 기적이진 발로오며 차생호 수천제 지하여 역강명호 수천제 지전하니 여긴 아니라 연이나 이제 사망지천은 번호도 하고 이제 사망지도는 번호시만이 듣기시면 적도 여철을 고가덕이 하느니라. 무지무지하게 읽었어요. 아이고, 그 주문도 많이 읽고, 훔치훔치 대월전사원군 훔리지하도래 훔리합니사파 훔치훔치 대월전사원군 훔리지하도래 훔치 대월전사원군 훔리지하도래 훔리합니사파 하하 정갱생 지갱생 인갱생 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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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인천지 천천지인지 지지 천인인인지 천.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강정산의 그 가르침이 거기서 떠나게 되는 그 이야기는 지금 못해요. 하여튼 떠났어요. 기독교에서 떠난 그 이유도 지금 이야기를 못해요. 못한다고. 이해할 사람도 없고 말해봐야 좋지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다고. 뭐 말을 안 합니다. 기독교를 내가 떠난 그 이유, 강정산을 떠난 이유 이런 거는 지금 이야기를 못 한다고. 그냥 그런 가슴 속에 이제 안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데 문제는 뭐냐니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모든 것이 공부한 것이 결국 가서는 허경영 신인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 3월 1일 날 2017년 3월 1일이면은 그때가 뭐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당하던 해가 2016년 12월 9일인가 그랬대요. 그때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그때 이제 김무성하고 저기 박지원이가 힘을 합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200석이 넘어버렸다고. 넘어가지고
그 당시 그저 한나라당인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그 당에서 반란표가 한 50명 한 60명인가 나왔잖아요. 그때 그 나경원이 하고 뭐 장제원이 김무성이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탄핵 찬성파였거든. 유승민이도 그렇고 뭐 그 사람 내가 한 60명 이름은 다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2017년 3월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3월 하여튼 3월 10일인가 그래 좀 났어요. 나고 난 이후에 구속은 언제 되느냐니까 2017년 3월 31일인가 그때 서울구치소에 구속 소감이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3월 1일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직무 수행은 못하고 그냥 청와대에 계실 때야. 그때 2017년 3월 1일 날에 부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부산 백스코에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그 강의를 하셨다고. 두 번째로 한 거예요. 그 앞에는 광주에서 했고 2017년 3월 1일에서는 부산에서 하셨는데 그때 강의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떤 그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 다 모였다고. 부산에서 부산 백스코에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발령장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문 발령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위원장, 이제 이렇게 그 발령장을 받았다고. 발령장 정식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발령장을 받았다고. 받고, 그때 발령장을 주신 분이 김기상 고문님이라고. 그 내가 동영상을 그 사진 찍어 놓은 게 다 있으니까 다 있어요. 그때 거기에 대한 동영상도 다 있습니다. 있고. 나는 그때 신인님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랬으니까 기록이 다 있습니다. 나는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그렇게 이제 사람과의 만남이라면은 그게 굉장히 충돌이 많거든요. 충돌이 많다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개성이 강하느냐고. 진짜 개성 강하거든. 자기 주장이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그 강정산을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잖아요. 믿다 보면은 강정산 믿기 이전에도 기독교도 있었고 이랬었지만은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냥 서로 치고 진짜 소송 붙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것도 내가 보았다고. 보고 또 강정산을 믿는 데 있어서도 그 찢고 뽑고 싸우고 찢고 별의별 걸 다 봤다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그 만남 말이야. 거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전부 다 개성이 강해요. 개성이 한국 사람들은 특히 개성이 강하다고. 특히 경상도 사람 할 것 없이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모임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오죽이나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것이 많겠느냐고. 그러니까 조직을 만드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힘들다고. 나는 그것을 안다고. 알기 때문에 나는 그때 발령장을 안 받았지. 왜냐하니까 자꾸 내보고 이제 김해시 위원장을 맡아라 하더라고. 지금 박경린이지. 그 당시에 이제 그분 총괄적으로 발령장 내시던 분이 있었어요. 지금 그분이 이제 전국구 2020년 4.15 총선 때 전국구 정재희 고문님보다 2단계 앞단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국구 10번인가 10몇 번인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 박경린 위원장님이 있었고 1번은 아마 의사 선생님이 받고 2번이 그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2번으로 받았고 그때 하여튼 그분이 내한테 김해시 위원장을 자꾸 하라고 전화 여러 번 왔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 안 받았다고. 왜냐니까 거기 눈앞에 뻔쩍지는 것이 보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훤하거든. 그러니까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만나보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별의별 사람. 정말 이게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분은 최소한의 성인의 경지에 도달돼야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단 말이야. 속인, 범인, 소인, 대인, 현인, 철인, 도인, 위에 성인의 반열, 그 위에 진인, 그 위에 단계가 신인이라고. 그러면은 신인의 단계를 알아보려면 자기 자신이 최소한 도인 정도는 돼야 돼요. 도인 위에
성인의 반열에 올라야 알듯 말듯 하다고. 그런데 사람은 뭐냐? 속인 범인들도 온단 말이야. 속인 범인들도 오긴 오니까 그 속에서 보면 속인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우글우글하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이 막 앞을 가려가지고 견성을 못한 사람이 거의 많단 말이야, 이게. 불교의 대의가 견성 성불이잖아. 그러면은 견성을 못한 분들이 많이 와요. 거의 태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성인의 반열에 기닌 정도가 돼야 이제 신인을 팍 바로 알아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이 묶여가지고 치고 받고 싸우고, 막 카톡에 있는 방에 하나 폭발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조직을 만드는 것이 힘드냐고. 그렇다고 누구 말대로 자기가 당에서 말이지. 옛날에 공화당 김종필이가 공화당 만들 때, 또 전두환이가 민주정의당 만들 때 돈을 이렇게 막 위에서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내려다 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 여기는 완전히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돈을 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 걸 누렸다. 아니까 나를 안 받았는데, 그렇다고 참고 안 할 수는 없고, 이래서 가지고 이제 나는 막 그냥 참가를 했지. 아니, 딴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에 2017년 3월 달에 내가 말하고 하는 그거예요. 그때 신인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강의하기 이전에 국제신문사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한 것이 기사에 실린 게 뭐냐 하니까, 내가 이 이야기 하고 싶거든. 그때 신인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재심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은 나라에 있어야 되잖아. 그때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재심을 통해서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나가든지, 안 그러면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사면 복권을 시켜가지고 대통령 출마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우리는 이제 나가는 줄 알았지. 2017년 3월 달에. 그래요. 이거는 팩트,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신문고가 있어요. 신문고, 갑자기 얘기 안 나는데, 민은 넣는, 뭐라 그러나. 거기다가 내가 올려가지고, 올리는 기록도 다 찾아보면 있어요. 내가 몇 번 공개도 하고 이랬는데, 신문고 하여튼 있는데, 거기에 올려가지고, 신인님, 이분을 빨리 사면 복권 시키라.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내가 올렸고, 그때 서명도 받고 그랬어요.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때 박경림 위원장님이 서명을 받았어요. 서명 사인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제출하고, 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출퇴근하는 길에 서가지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팜플렛 들고 말이지, 막 허경영 총재님 사면 복권 하라라고 이렇게 앞에서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 분명히 있습니다. 2017년 4월 달에 그랬어요. 그리고 5월 달에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봐가지고 했는데, 결국 가서 사면도 못 받고 재심도 안 되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분이 이거 안 된다 싶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주 기초가 탄탄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거대한 흐름을 봐야 된다고 말이야. 거대한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 1년이라고 하는 시간대를 두고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수생 목이고 목생하고 화생 토고 토생 금이고 금생 수 아니에요. 그러면은 화에서
금으로 가는 데는 화가 금이 돼가지고 다 죽어버리니까 안 되니까 화생토를 만나 화생토로 해가지고 토생금이거든. 그러니까 토자리가 누구냐? 이것이 이제 지금 신인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신인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화생토로 해가지고 토생금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우주 일련으로 놓고 볼 때는 이제 그 당시는 우리가 후천 5만 년이 남았다고 이렇게 봤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인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한 2000년 정도 남았다 그랬는데 지상 성경 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틀림없단 말이야. 어? 기독교의 결론 신천지 새하늘 새 땅, 불교의 결론 용화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유교의 결론 대동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강정산의 결론인 이제 그 후천 지상 낙원이 지상 성경 세계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열리는데 그 한 분이 허경영 신님이 틀림없으니까 틀림없단 말이야.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 출마는 못했지만은 어떤 것 뜻이 이제 반드시 또 이제 그 뜻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17년 5월달에 신인님께서 어떤 강의를 많이 하셨느냐 하면은 그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보면 이거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거는 뭐 내가 지금 이거 좀 이렇게 이거 유튜브 내가 좀 이렇게 좀 기술이 많으면은 그걸 찾아가지고 그 유튜브 방송 몇 회 한 것을 그 부분만 탁탁 보여주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그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2017년 5월달에 신인님께서 방송하신 것 한 10개 되잖아요. 한 7, 8개 되는데 그거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기 정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그럼 오래 안 가면은 뭐 허경영 총재님 당선되니까 뭐 나 그렇게만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가서는 임기를 끝까지 채우더라고. 우리는 그때 그 방송을 들으면은 임기가 절대 오래 못 간다. 길어봐야 2, 3년 이렇게 봤거든. 그런데 과도기 정부라 그랬다고 분명히. 근데 그러진 않았다고. 그런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막 6년, 7년, 8년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뒤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은 사람이 지쳐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돼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셨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이제 2022년 3구 대선 그 무렵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은 이건 뭐 얼마 못 간다 그랬거든. 4개월 정도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되거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법안을 통과되려고 하니까 야당 지금 민주당에서는 택도 놓거든. 안 해주고 또 민주당에서 법을 올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편 예언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쯤 되느냐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나도 말이에요. 뭐 기독교에서 나오게 된 과정, 강정산을 믿는 어떤 곳에서 이제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피해 나가 버리잖아요. 나도 이유가 있으니까 피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지금 공개적으로는 2027년에 이제 선거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느냐? 실질적으로는 뭐 이거는 내 생각이 가능하잖아. 이거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 어제 아래 그러니까 오늘이 23일이고 그러니까 21일 금요일이죠. 7월 21일 금요일. 오늘은 이제 대서고 저르로. 그런데 어제 말고 토요일 말고 아래 금요일 날 오후 5시쯤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부인이 김건희 여사님이고 김건희 여사님의 이제 어머니가 최은수님이죠. 이분이 이제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사유는 뭐냐 하면은 뭐 잔고 위조라고 이렇게 합니다. 잔고 위조 해가지고 통장에 이제 자기 돈이 그렇게 없는데 347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걸 조작을 한 거예요. 통장에 자기 돈이 없으면서 뭐 3억 4천만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34억 있다는 것도 아니고 347억이 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가짜로 이제 그 서류를 꾸며가지고 마치 가짜로 꾸몄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좀 그런 점이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좀 이어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그 자기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으니까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잖아요.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그저 이렇게 뭐 그 상도 받지 않았는데 이제 받았다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거 그 자기가 공개 사과를 했으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이제 법정 구속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정대택 씨가 그 법정 재판정에 가서 보니까 나를 구속한다고 이제 이런 말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대택 씨 말로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기 깨구리가 많이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시골 같은데 이런 데 보면 깨구리가 많이 있었는데 깨구리를 딱 잡아가지고 땅에다가 팽개치게 되면은 깨구리가 이제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쫙 뻗어버리잖아. 뭐 깨구리 이제 팔 다리가 이제 쫙 뻗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이렇게 쫙 뻗어 있듯이 뭐 김건희 여사의 이제 어머님이죠. 이분이 최은순 여사가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뭐 고라니의 비명 소리가 이렇게 질렸다. 고라니처럼 이렇게 막 이제 막 과음 지르는 뭐 비명 소리가 들렸고 이제 이래서 나갈 때는 이제 이렇게 옆에 이제 그 관계 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법정을 나갔다. 이제 이래서 이제 올 때는 에쿠스를 타고 왔다 그러는데 갈 때는 이제 호속차를 타고 이제 뭐 지금 갔겠죠. 이제 구치소인가 뭐 이런 데 이제 가신 것 같은데 모르지 또 이제 보석으로 풀리 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제일 잘 알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제 부인 또 그분의 장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제 어머니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니까 이제 표창장 위조로 해가지고 실형 4년을 받는데 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를 해가지고 7년 구형의 징역 4년을 받는데 원래는 이제 이것이 또 공문 통장 잔고 위조 이것도 많이 봐준 거단 말이에요. 실제는 이제 제명이 좀 더 딴 거라 해야 되는데 그걸 아주 약하게 했는데 그 약한 것도 엄청 약하게 이제 1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형평성에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지. 표창장 그거를 해가지고 조금 뭐 조작을 해가지고 4년 실형을 받았으면은 이거는 그보다 훨씬 더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고 이제 그 최은순 님이 이제 뭐 이제 고소 당한 것이 이번 이게 한 개가 아니에요. 또 남아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지금 장시호 씨가 이제 그 장시호는 누구냐 하니까 이제 최순실의 이제 언니의 딸이니까 장시호로 봐서는 자기 이모 되죠. 최순실이가 최서원이죠. 이름 바꿔서 최서원인데 장시호 씨가 요즘 이제 그 최근에는 한 몇 달 동안은 미국에 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니까 이제 그 테브리스에 대한 이제 그 재판이 7월 달에 열렸으니까 그때 정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정인으로 참석하기 않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고. 미국으로 갔는데 그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한국에 온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한국에 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그래 있어가지고 아마 장시호 님이 이제 변희재 님의 방송을 그진 다 듣는가 보더라고요. 다 듣는데 지금 장시호 씨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태블릿 이제 그 저기
장시호 씨가 말한 그 태블릿, 손석희 씨가 말한 태블릿이 말하는 게 아니고 장시호 씨가 말한 태블릿은 원래 이제 그게 최서원 거라고 하는데, 원래 그 태블릿은 그거예요. 최서원의 여직원의 이제 태블릿이에요. 태블릿인데 그것을 최순실 거다, 자기 이모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그 일조를 했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판사가 그 판결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은 장시호가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거예요. 판결을 내린 그 근거에는 포렌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태블릿을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것을, 전문 기관에서 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을 포렌식이라고 하는데, 포렌식을 해보니까 장시호가 말한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위증이 되고 모해 위증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장시호는 최소한 한 10년 정도 또 이렇게 감방에 가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또 한동훈 씨하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서로 이제 얽혀 있는 그런 관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뭐 곧 이제 어떻게 하든지 뭐 연결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제 어떻게 이제 뭐가 되겠죠. 되고 유영하 전 유영하 이제 좀 박근혜 대통령 이때서 이제 이렇게 좀 신바람하는 그런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주간조선하고 인터뷰한 것이 어제 아래 또 이게 나왔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9월달쯤 되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무슨 한마디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이래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총선, 내년 총선이 2024년이다 말이에요. 2024년 4월 10일이 총선인데, 총선 전이나 후나 거대한 변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인님께서는 이제 하늘궁이 이제 이렇게 완공 다 되고 난 그런 뭐 이후에 이제 어떤 선거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가 정말 그래 돼가지고 2027년에 이제 선거가 있을지, 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하시는 분들로 볼 때는 이거 윤석열 정부가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넘기지가 못하지 않을까.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는 후자를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전자가 왜 틀렸느냐, 틀렸다기보다는 그렇게 깎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틀리다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2017년 3월 달에 분명히 사면복권 받아가지고 재심을 통해서 출마를 하신다 그랬거든. 근데 안 됐다고. 그럼 뭐냐니까, 그렇게 하야만이 그 따르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빡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전부 다 명함 파고, 또 그 당시에 현수막도 걸고 막 그랬어요. 2017년 3월 달에. 그때 허경희 신인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강의한다는 것을 현수막으로 막 걸고 그랬어요. 그거 다 자기 사비로 그런 거예요. 사비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못 나간다 그러면 힘이 꺾여 버리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힘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이제 모니터링을 정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 봄, 안에 새로운 것이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런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은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정치 흐름은, 내가 김광찬 성도죠. 이분이 그 강정산 있을 때 개벽이 빨리 와야 좋은 세상이 올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벌써 120년 전이라고. 그 이전에 보면은 동학 운동하다가
갑오 동학 때 죽은 사람이 엄청 죽었잖아요. 따발총 세례받아가 죽은 동학 군인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 이전에 1864년에 돌아가신 그 순교당한 그 최수훈 대신사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뭐 한 200년까지는 안 돼도 오래되잖아요. 한 1864년 같으면은 140년하고 20년, 160년 정도, 160년 전에도 그런 걸 기다리다가 죽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이제는 정말 코앞에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코앞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럴 때면 나도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갔는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내가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하는데, 안헌식이라고 이분이 그 유엔 봉사단 그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뭐 산삼 불로 산삼에 대해서 오늘이 7월 23일이니까 7월 15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토요 강의 하실 때 그때 신인님께서 뭐냐 불로 산삼을 막 던지고 그랬거든. 던지고 그 다음 날 내가 7월 16일 날 하늘궁에 가니까 그때도 또 신인님께서 그 뭐냐 불로 산삼을 이렇게 몇 개 던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7월 15일 날 7월 15일 날 그 안헌식 그 유엔 봉사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셨고, 어제도 한마디 하셨어요. 두 번 했습니다. 내가 이 영상 기록으로 남겨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게 뭐 안티들이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신인님께서 대통령 당선도 안 되고 서울시장도 떨어지고 그 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도 아무도 당선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 이거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뭐 좀 이렇게 한 것을 좀 뭐 다시 이제 되돌려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봐요.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깝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라도 그래요. 응무소주의 이생기심이거든. 사람 마음 자체가 근본이 그래 돼야 된다고.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단 말이야.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 하면은 그것에 좋은 일을 했던 이런 거는 전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자체가 벌써 속인 범인, 소인, 대인도 안 된다고 쉽게 말해서. 속인 범인, 소인밖에 안 되는 거라고. 어떻게 그러는 거. 아이고. 그 왜 안티가 그래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참말로. 그리고 안은식님께서는 이제 그 어제 신인님께서 천군만마를 얻으셨다. 이제 이런 말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안은식님께서 이제 중간에 다리를 많이 놓는다고 오늘 보니까 그 김대중 이희호 여사하고 살아 계실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은 살아 있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정치계 경제계에 많은 사람을 아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허경영 이제 신인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뭐 사이비 교주 같다, 가짜다, 뭐 좀 사기꾼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75%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 자기가 이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5%까지 이제 줄였다.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님이 좋은 인식을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을 좋게 이렇게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참 진짜 고마우신 분이죠. 또 그런 분이 또 때가 되니까 나오셔가지고 하고, 아마 국민의 어제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그 지금 이제 뭐야 지금 당이 무슨 당이야 지금 그 국민의힘 여기에 그 후보가 이제 옳은 후보가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하고 붙어가지고 이재명이나 이낙연이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양자를 들란 거거든. 들어와가지고 구워가지고 이제 대선에 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큰 변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실상이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경악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양평 땅 문제로 해가지고 양서하고 이제 강상면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안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알만한 사람은 알고 지금 이래 돼 있는데, 이제 그건 그렇고 땅 문제 해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제 실제 상황이
규명이 안 됐다고. 근데 그게 이제 규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아마 까무러치겠죠.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아니겠나 싶은데. 여하튼 이래 가다 가지고서는 정말 그 민주당 그 이재명이나 뭐 민주당 후보가 이제 대통령 대권을 잡지 않을까. 이래 되면은 아, 이거 안 된다. 보수 측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딴 사람이라도 이제 한번 들러보자. 이제 이럴 때 허경영이 어떻느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2022년 3구 대선 때 이제 안상수 시장이 그 당시에 이제 하늘궁을 찾아오고 이럴 때에 안상수 시장이 징계를 먹을 뻔했다고. 이런 허접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국민의힘당의 이미지를 먹칠했으니까 징계를 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허경영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았다. 이제 이게 진짜 국내 전체적인 여론이고 또 불로유 이제 이것이 이제 나와가지고 썩지 않으니까 이거는 뚜렷한 증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만 머릿속에 돌멩이가 있다 하더라도 신인님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불로유 사건이라고. 불로유는 이제 그 소가 그 동물이 만든 그건고 우유는 이제 동물이 만드는 거잖아. 그런데 불로산삼은 식물이 만드는 거니까 음양짝으로 이제 되는가 봐요. 불로유는 이제 이렇게 좀 공짜로 이렇게 누구든지 우유를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데, 이제 불로산삼은 이제 무료는 아니고, 이제 그 돈이 좀 제법 하니까 하는데, 그거는 유료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불로초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제 한 50만 원 이래 되는데, 그거 돈이 많다 그러면 많지만은 또 적다 그러면은 어린애 껌값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 있거든. 처음에는 45만 원에 네 박스다 그러니까 와 이거 비싸가지고 한 박스씩 11만 천 원 해가지고 내 사람 못하게 사라 그러지만은 또 한쪽 구통으로 생각해버리면은 그건 한 50만 원 이거는 돈도 아니야. 그러면 먼지밖에 안 된다고. 어린애 껌값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지금 경천 동지할 만한 이제 이런 거 사건이 터지는데 지금 최은순 님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 김건희 여사의 이제 어머니의 이제 그런 그것을 볼 때에 하나의 큰 징조가 아닌가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 놓고 볼 때 그래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보면은 특검이 시작된다고. 특검이 이제 시작되지. 김건희 여사의 이제 특검 이게 시작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받게 된다고. 때가 되면 받게 되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때가 되면 또 상을 받게 되고 그래요. 강청이라고 있어. 강청이 이제 강청을 치니까 인터넷에 안 나오던데 장청이라고 치니까 나오더라고. 모태똥의 부인이죠. 이분이 이제 살아있을 때는 끝발을 날렸지. 4인방 데리고 말이지. 중국을 자꾸 흔들다가 끈 떨어지 버리 나니까 아마 1976년에 모태똥이 죽었는데 강청이, 이제 장청이지. 강청이가 죽은 해가 1991년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한 15년 정도 이제 깜빵에서 썩었다고. 깜빵에서 썩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서 자살한 것으로 죽었는데 깜빵에서 10년 이상 있었다고. 그랬듯이, 잘 나갈 때야 모태똥의 부인이다 그러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영부인이잖아. 잘 나갈 때는 중국의 모든 권력을 잡고 흔들었지만은 이제 때가 되면은 자기가 있을 때 자기 한 가업은 또 자기가 받잖아. 깜빵 가서 이제 썩었는데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모든 사람은 천재와 나와 한 몸이단 말이에요.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썩은 놈이 많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많은가 봐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라면은, 애당초, 이제 이렇게, 최소한 견성을 한 사람이라야 돼. 최소한 견성을 해야 된다고. 천지가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뭐 정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지도층에 나서야 돼요. 그 내나 윤홍식 그 홍익학당 원장이 늘 하는 말이 그거거든. 천지가 나와 한 몸이다 말이야. 참 나를 찾는 공부, 참 자기 양심을 밝히는 공부, 이걸 해야 된다고. 근데 그분 또 어찌 그런 공부를 하면서 허경영 총재는 못 알아보는지 그게 내가 좀 안타까운데, 최소한 견성을 해야 돼.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 가기를 원하거든. 왜 계속 가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많은 이게 지원을 많이 하는가 봐요. 돈을 이렇게 많이 미국 예산을 이렇게 들어붓는데 그 예산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거기서 세탁을 해가지고 다시 미국 정치인들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니까 전쟁이 계속되면 자기들이 돈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썩은 놈들이 미국의 상하원 중에도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뭐 하여튼 어떤 뭐 욕구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구인데, 그 이전에 이 천지가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천지가 나와 한 몸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말이에요. 나와 한 몸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부유하냐고. 그런 공부를 아예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공부 자체를 안 시킨다고 이때까지. 그냥 자기 자신이 이제 출세 공부 잘해가 남을 이렇게 짓밟고 자기가 잘 되는 거, 그런 공부를 시키니까. 얼마 전에 그 학생 가르치는 교사가 자살을 해가지고 초이교인가 거기에 있는 교사가 자살했는데, 이런 한국의 교육제도 이걸 빨리 고쳐야 된다고. 빨리 고치려면 허경영 지휘님께서 하루 앞에 대통령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이 한 50% 이상이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지낸다고. 어제 아래는 보니까 초등학교 어린애가 말이지 자기 선생을 두드려 패가지고 묵사발로 만들어 놨더라고. 이런 세상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느냐고. 아이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신인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가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좀 예상외로 일반 지금 현재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멀지 않다. 처음에 4개월 이야기했잖아. 자, 그만하겠습니다.